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 핵심만 딱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인데 자꾸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분계를 자꾸 물어보셔서 분계를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할까를 설명을 조금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핵심만 딱 분계편입니다. 거래 판례서에 의해서 우리는 장부를 기록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에,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에,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 자본이 감소하면 차변에,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에,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에,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에 기록하도록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거래 판례서라고 해요. 우리는 그 거래 판례서에 의해서 원래는 분계라는 걸 해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조금 어려워지니까, 분계가 어려워지니까 분계를 그냥 우리 장부에 들어오면 차변에, 뭔가가 나가면 대변에 이렇게 기록을 하자. 그러면 분계가 아주 쉬워진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들어오면 차변에 적고 나가면 대변에 적는데, 우리가 들어온 것만 있고 나간 게 없는 경우도 있고, 나간 것만 있고 들어온 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느냐고 현금 1,000원을 썼다. 그러면 현금이 나가기만 했지 나한테 뭔가 들어온 게 없죠.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을 한 거니까. 그래서 현금이 나갔어요. 대변에 현금 1,000원이 나갔어요 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면 차변에는 얘가 왜 나갔어요를 기록하는 게 바로 비용이다 라고 하는 거야. 왜 나갔어요? 여비교통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비교통비로 1,000원을 썼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분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면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계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설명은 일단 간단하게 했고, 자, 이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근데 문제를 푼다라기보다는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다. 자, 우리 회사는 아무것도 없이 이제 처음 영업을 시작했다라는 그냥 가정을 할게요. 왜냐면 여러 가지가 있으면 복잡해지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장부에 현금이 있어. 장부상에 현금이 딱 100만 원이 있어. 우리는 이 100만 원 갖고 영업을 오늘 처음 시작을 했어. 이제 장부에는 딸랑 현금 100만 원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자, 거래라는 게 생겼다. 판매용 상품 3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자, 우리 일단 분계는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짝대기 거놓고 들어오면 차변에, 나가면 대변에. 이게 일단 기본이다. 그러면 자, 짝대기 거놓고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니까 현금이 들어와야 나가요? 나가겠지. 그러면 대변에다가 현금이 나갔어요. 얼마가? 30만 원이. 그리고 상품이 30만 원 구입했으니까 저에게는 상품 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걸 분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계를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장부는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겼냐? 우리는 현금 30만 원을 썼으니까 우리는 자산에 감소가 생겼다. 자산의 감소가 얼마가? 30만 원. 그런데 어떤 자산이? 현금이란 자산. 그래서 내 장부를 보니까 내 장부에 이제 현금은 100만 원에서 30만 원 썼으니까 이제 얼마가 남게 되더라? 70만 원이 남게 되더라. 대신에 우리는 현금 30만 원 써서 상품이라는 자산을 30만 원 샀으니까 30만 원이라고 하는 상품이라는 자산에 증가가 발생을 하였다. 그러면 우리 장부에 새로운 걸 하나를 또 추가해야 되겠네. 뭐라고? 상품이라고. 상품이라는 자산이 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현금은 30만 원이 줄게 되었고, 그 다음에 상품은 30만 원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얘는 new. 이렇게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장부를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분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 상태 그대로 해서 그러면 다음에 자, 우리 회사는 현금이 70만 원이 현재 있는 상태고, 70만 원 있는 상태고, 상품이 30만 원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자, 다음 날인데 우리 영업부 직원의 급여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우리는 대변에 현금이 얼마가? 15만 원이 나가더라. 15만 원이 나가더라. 그리고 왜 나갔다고요? 아, 우리 직원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15만 원입니다. 이렇게 적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 회사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냐? 자, 우리 장부에 현금이라는 자산은 70만 원 있었는데 15만 원을 썼으니까 현금, 자산이 어떻게 되었다? 감소되었다. 그래서 자산의 감소 15만 원이 생겼으니까 이제 현금은 얼마가 남았어? 55만 원이 현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상품은 이번 거래랑 상관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상품이 얼마가 남아 있다? 그대로 3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급여라고 하는 뭐가 생겼다?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부에 또 새롭게 급여라고 하는 비용이 얼마가 생겼다? 15만 원이 생겼습니다. 얘가 또 새롭게 들어온 거. 그러니까 장부를 계속 늘렸다 줄였다 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장부의 기장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계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분계라는 걸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거래의 판료소인데, 거래의 판료소는 자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현금이 나가면 무조건 자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상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거는 기본 논리예요. 그래서 내 현금이 줄어들었고 현금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현금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분계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짝대기 그어놓고 차변 들어오면 차변에 적고 나가면 대변에 적는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아주 고급진 문제들을 지금서부터 한번 또 풀어볼게요. 분계가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하는 과정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전산회계 1급 자격증 시험 문제 중에 어렵다고 하는 외화 거래를 하나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분계가 제대로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바로 테스트가 가능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셀파사에서 상품 5만 달러를 구입을 했어요. 5만 달러를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러면 일단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상품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외화로 샀으니까 원화로 환전을 해야 되니까 1달러에 1,000원씩이니까 우리는 상품을 5천만 원어치를 산 셈이에요. 환율이 1,000원이니까. 그리고 얘에 대한 대금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먼 날 언젠가 내가 돈을 갚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5천만 원이 생기게 됩니다. 외상 매입금. 그러니까 상품을 사왔기 때문에 수입을 했으니까 나는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어떻게 되었다? 증가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돈을 아직 안 갚았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말 그대로 장부에 상품도 있고 외상 매입금도, 우리는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계정에 금액이 이제 5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5천만 원은 미국의 셀파사에다가 갚아 줄 겁니다. 이렇게 거래처까지도 표기를 해놔야지 돼.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 시간이 지났는데 위에 셀파사의 외상대금 전부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상환하였다. 상환, 돈을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돈을 갚았으니까 부채가 없어져야죠. 부채가 없어져야지 되니까 우리 장부에 보니까 이전에 외상매입금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5천만 원을 갚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달러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환율이 움직여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외상매입금을 상환하였다. 그럼 일단 빚을 오늘 전부 갚았으니까 차변에 우리 장부에 있는 걸 다 지워야 되니까 외상매입금이 없어지게 돼요. 외상매입금이 얼마가? 5천만 원이. 외상매입금이 5천만 원이 없어지는데, 자, 보통예금에서 저는 분명히 5만 달러로 갚아줘야지 되다 보니까 보통예금 통장에서는 5만 달러가 빠져나갔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5만 달러가 빠져나가는데 환율이 1,100원이야. 그러면 1,100원씩 빠져나가니까 이 외상매입금은 과거에 내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얘를 내 장부에서 지우려다 보니까 5천만 원이 없어지는데 없어지기 위해서 나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돈이 빠져나가는데 얼마가 빠져나간다? 5,500만 원이 빠져나가게 된다. 5,500만 원이 빠져나가게 된다. 오늘은 환율이 더 올라서 내가 더 빚을 많이 갚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차변에 외환차손이라고 하는 손실이, 이건 계정값은 이름이 이런 거니까 외화를 환산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이 생겼다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외환차손이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된다.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분개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외상매입금 장부를 다 상환을 했으니까 외상매입금의 장부의 금액이 어떻게 돼요? 빵원으로 남겠지. 자,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봅시다. 반대로 이제 미국의 셀파사의 상품 5만 달러를 판매했어요. 그럼 판매했다라는 얘기는 나는 상품이 나간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전산에게는 상품을 팔면 상품이라 안 쓰고 상품 매출이라고 써요. 요건 나중에 참고를 조금 하고요. 일단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고 5만 달러를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게 생길 거예요. 돈 받아야 하니까. 그럼 외상 매출금은 1,000원씩 5만 달러. 그래서 5천만 원이 생기게 되고 상품 매출도 5천만 원만큼이 생겨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하였고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얘는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전산회계 자격증 시험이 이분법이라서 이런 거니까 얘는 크게 의미가 없고 지금 중요한 건 이 외상 매출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외상 매출금이라는 장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장부에 우리는 외상값 받아야 될 게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셀파 상점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라고 체크를 해놨을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셀파사에서 외상대금 전부를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해서 들어왔어요. 그럼 일단 우린 분개는 들어오면 차변이니까 보통예금이 들어왔겠죠? 보통예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보통예금 들어왔으니까 이제 외상매출금 없어져야지. 이제 내 장부에 있던 거 지워줘야 되잖아. 얘가 제로로 바뀌어야지 되니까 외상매출금이 없어져야 돼. 대변으로 외상매출금이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외상매출금은 얼마가 있었다? 5천만 원이 있었다. 그래서 5천만 원의 외상매출금이 없어지는데 보통예금 계좌로 오늘 돈이 들어왔는데 환율이 1,100원씩이니까 5,500만 원이 들어오게 돼요. 5만 달러를 이체 받았는데 오늘 환율로 계산했더니 이게 5,500만 원이 들어왔더라. 그럼 돈이 남았죠. 이러면 우리는 외환차익이라고 하는 게 50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내 자산은 이제 회수를 했으니까 감소해야 하고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내 자산은 증가를 시켜놔야 하고 그리고 달러 환율 때문에 돈을 500을 더 벌었으니까 우리 장부에는 수익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조금 하자라고 하면 우리는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처음에 부채가 생길 때는 얘는 오늘의 환율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환율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외상값을 갚게 되면 나의 외상매입금이 없어지는 이것은 이미 이전에 있었던 내 장부에 있는 금액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야 내 장부의 잔액이 0원이 되니까. 얘를 5,500이라고 쓰면 외상값이 마이너스가 생겨버리게 되니까 있는 금액이 그대로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과거에 내 장부에 있었던 환율로 이루어져야 하고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이 돈이 빠져나가는 건 다시 오늘의 환율로 또 빠져나가야 한다. 오늘 돈을 갚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
이건 이 발생한 당일날, 그래서 오늘의 환율로 계산이 되고, 시간이 지나서 이 외상매출금 회수를 하게 되면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없어지는데, 얘는 과거에 내 장부상에 있는 금액이 소멸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5천만 원이 그대로 없어지게 된다.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얘는 당연히 오늘 돈이 들어온 거니까 오늘의 환율로 계산을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분계라는 게 조금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까지 저희가 분계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어려운 예제를 가지고 분계를 풀어봤는데, 조금만 생각하시면 충분히 내 장부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우리는 작성을 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분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분계가 전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아주 짧게 핵심만 했지만 저희 왕초보를 위한 회계원리 동영상 7강의를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분계에 대한 우리 핵심만 딱